네, 세무사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 정병열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다들 펴셨죠? 오늘은 비용 편익 분석에서 다들 가장 골치 아파하는 부분, 바로 이 위험과 불확실성이라는 녀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정부가 새로운 공항을 짓거나 엄청나게 큰 댐을 건설하려고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수조 원, 수십조 원입니다. 근데 이 사업으로 얻게 될 이익, 즉 편익은 수십 년 뒤에나 나타나거든요. 그걸 지금 시점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렇게 미래가 안개 속처럼 불확실할 때 도대체 정부는 뭘 믿고 이 사업의 가치를 평가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 이런 불확실성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부터 가보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에요. 바로 할인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진짜 간단해요. 이 사업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럼 할인율을 확 높여버리자. 이렇게 위험한 사업일수록 미래 가치에 대한 페널티를 더 세게 매기자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말이죠. 이 방법에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이 공식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죠? 미래에 생긴 순편익 CT를 1 플러스 R의 T제곱으로 나눠서 지금의 가치로 바꿔주는 일종의 타임머신 공식이잖아요. 할인율 조정법은 다른 건 안 건드리고요. 딱 저기 분모에 있는 할인율, R만 숨모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사업의 할인율이 5%라고 해봐요. 근데 뭔가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다. 그러면 할인율을 10% 이런 식으로 확 높여버리는 거죠. 위험하니까 페널티를 더 세게 줘서 미래 가치를 더 팍팍 깎아버리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함정의 정체를 보여줍니다. 이 할인율이란 녀석이 사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졌거든요. 하나는 그냥 기다리는 것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순수한 시간 선호고요. 다른 하나는 불확실성을 감소하는 것에 대한 보상, 즉 위험에 대한 대가예요. 그런데 할인율을 그냥 통째로 높여버리면 이 두 가지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한 바구리에 담아서 막 섞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시간 때문에 가치가 깎이는 거랑 위험 때문에 가치가 깎이는 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버린다, 이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죠. 아, 교수님, 어차피 둘 다 반영해서 할인하는 건데 굳이 그걸 분리해야 되나요? 합쳐서 계산하면 더 편한 거 아닌가요? 와, 정말 예리한 질문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둘을 합쳐버리면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에 대한 페널티가 마치 복리이자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 1년 뒤의 위험이랑 10년 뒤의 위험을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더 정교한 방법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두 번째 방법, 바로 확실성 등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아까 막 섞여서 문제를 일으켰던 시간이라는 요소와 위험이라는 요소를 아주 깔끔하게 분리해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뛰어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확실성 등가.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고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50% 확률로 1억이 퍼지는 불확실한 대박이 있고 지금 당장 확실하게 4천만 원을 주는 중박이 있어요. 뭘 고를래요? 이때 여러분이 전 그냥 속 편하게 확실한 4천만 원 받을래요 라고 한다면 그 확실한 4천만 원이 바로 저 불확실한 대박의 확실성 등가가 되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기대치랑 똑같은 만족감을 주는 확실한 현재 금액, 그게 바로 확실성 등가예요. 자, 이 예시를 보면 개념이 머리에 팍 박힐 겁니다. 어떤 사업이 있는데 성공하면 1,000원을 벌고 실패하면 빵원을 버는 확률은 딱 반반인 도박 같은 사업이 있다고 해보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기대값은 얼마죠? 네, 500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위험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불확실한 500원보다는 그냥 지금 내 손에 확실하게 400원 쥐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400원, 이게 바로 기대값 500원에 대한 나의 확실성 등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의 프로세스는 아주 명확해요. 2단계로 딱 나뉩니다. 1단계, 먼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에서 위험이라는 껍데기를 싹 벗겨내서 확실한 알맹이, 즉 확실성 등가로 바꿔준다. 2단계, 그렇게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그 확실한 금액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시간에 대한 할인, 즉 시간 페널티만 적용한다. 어때요? 위험과 시간이 아주 깔끔하게 분리되죠? 자, 그럼 이제 두 선수를 링 위에 올려놓고 직접 비교를 해봐야겠죠? 지금까지 배운 두 가지 방법을 표로 딱 정리해서 어떤 놈이 더 나은 놈인지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왼쪽에 있는 할인율 조정법, 얘는 장점이 딱 하나예요. 사용이 간편하다. 아주 단순하죠.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점, 시간과 위험을 구분 못하는 멍텅구리라는 거. 반면에 오른쪽의 확실성 등가법은요. 이론적으로는 뭐 거의 완벽해요. 똑똑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 현실에서 써먹기가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확실한 가치를 어떻게 숫자로 딱 끄집어내겠어요? 쉽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니 교수님, 그럼 똑똑한데 쓰기 어려운 놈이랑 멍청한데 쓰기 편한 놈 중에 도대체 뭘 써야 돼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재정학이 우리에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을 선사합니다. 어쩌면 이 고민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반전의 주인공은 바로 에로 린드 정리입니다.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아주 똑똑한 학자들이 내놓은 정리인데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특정 조건만 맞으면 정부는 공공사업의 위험을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아니 어떻게 위험을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걸까요? 그 논리가 기가 막힙니다.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나눠내기와 모아치기. 첫 번째, 위험 나눠내기, 즉 리스크 스프레딩 효과입니다. 수조 원짜리 사업이 만약에 망했어요. 큰일 났죠? 하지만 그 손실을 누가 부담하죠? 5천만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피해는 거의 뭐 껌값 수준이죠. 두 번째, 위험 모아치기, 즉 리스크 풀링 효과입니다. 정부는 사업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수천 개를 동시에 돌리죠. 그럼 어떤 건 대박나고 어떤 건 쪽박차고 이게 전체적으로 섞이면서 위험이 서로 상쇄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이 그 모든 내용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 규모가 국가 경제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고 그 혜택과 비용이 수많은 국민들한테 잘게 쪼개져서 돌아간다면 사회 전체가 느끼는 위험 부담은 사실상 0에 가깝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굳이 막 복잡하게 위험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위험이 아예 없다고 가정하고 쓰는 할인율, 우리가 무위험 할인율이라고 부르는 걸 그냥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빡셌죠? 하지만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는 A급 주제니까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요. 자, 핵심 요약 들어갑니다. 첫째, 공공사업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둘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인율 조정법을 쓰자니 시간과 위험을 섞어버리는 오류가 있더라. 셋째, 그래서 확실성 등가법이라는 똑똑한 방법이 나왔지만 이건 또 현실에서 쓰기가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네 번째, 최종 결론은 바로 에로우린드 정리입니다. 대부분의 공공사업은 위험 분산 효과 덕분에 정부가 굳이 위험을 따지지 않고 분석해도 오케이 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집에 가면서 또 독서실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고 마칠게요. 오늘 우리는 정부는 위험을 잘게 쪼갤 수 있으니까 위험을 무시해도 된다고 배웠어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하던 고속도로나 공항 같은 사업을 민간 기업한테 넘겨주는 민영화를 한다면 얘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사업이 만약 실패했을 때 그 위험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 기업일까요? 아니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같은 소비자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민영화했어도 정부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 배운 원리를 가지고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